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바로 내일이 201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우리 학생들 오늘 떨리는 마음으로 수능 예비 소집에 다녀왔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노력했던 만큼 내일 최고의 컨디션으로 최선의 결과를 거두길 기대하겠습니다. 수능을 다 치르는 그 순간까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성공적인 수능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이 알아둬야 할 노하우들 오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특집 방송 D-1일 수능 최종 리허설 함께 하시면서 합격에 더 다가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학계의 거목이시죠. 수능 실전의 모든 것을 알려주실 서울진학지도협회 회장이시고 잠실여고 교사이신 안영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드디어 내일 대망의 수능 시험일입니다. 지금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불안하고 좀 초조하고 또 긴장돼서 잠도 잘 안 올 텐데요. 무엇보다 오늘 우리 학생들이 해야 할 일은 잠을 푹 주무시고요. 그리고 내일 수능 대박 터뜨리십시오. 네, 수능 대박 저희도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불안한 수험생들의 마인드 컨트롤을 해주실 선생님이십니다. 학부모들의 멘토이시기도 한 한국자기주도학습연구회 회장이신 정철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국의 60만 수험생, 학부모 여러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심리전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최대 미션은 숙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편안한 밤 맞이하시고 내일 큰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실 결정적 코치시죠. 청원여고 박문수 선생님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원여고의 박문수입니다. 날씨를 보니까 이제 수능이라는 게 절감이 됐는데요. 내일 많이 춥다고 합니다. 따뜻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여유있게 출발하셔서 내일 자기가 준비한 모든 것들 후회 없이 다 풀어놓고 나오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일 날씨가 춥다고 하는데 따뜻한 옷차림 필요하겠습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 수능 이후의 대입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2015학년도 정시 방송 상담 실시할 건데요. 수능이 끝나고 다음 주 11월 17일 월요일부터 12월 19일 금요일까지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문의를 하시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 TBS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및 1:1 무료 정시 상담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박문수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이번 TBS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및 1:1 무료 정시 상담은 오는 12월 7일 일요일입니다. 오전 11시부터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 홀에서 열리게 됩니다. 정시 지원 전략은 물론이고 현장에서 1:1 무료 정시 상담을 해드립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정시 전략 입시 설명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오늘 나오신 서울진학지도협회 회장이신 잠실여고 안영근 선생님과 그리고 문일여고 교사이신 김혜남 선생님의 강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현장에서 국내 최고의 공교육 진학 전문가 선생님들이 직접 1:1 무료 정시 상담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TBS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해주시고요. 문의사항은 02-311-5441에서 2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1:1 무료 정시 상담도 이뤄질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우리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수능 D-1일 최종 리허설 오늘의 시간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제 수능이 바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수험생들 결전의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굉장히 많이 긴장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학생들의 분위기는 어땠을지 좀 궁금한데요. 안영훈 선생님 어땠을까요? 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의외로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긴장된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좀 다행이었습니다. 오늘 소원표를 나눠주는데요. 네. 소원표를 좀 바꿔서 우리 학생들이 집 근처에 가까이 배정된 학생들은 좋아하고 그리고 좀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학생들은 탄식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후배들은 또 내일 우리 선배들 수능 준비, 응원 준비하는데 좀 힘을 많이 기울일 것 같더라고요. 네.
후배들도 선배들 많이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도 그렇지만 아무래도 학부모님들도 더 긴장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철희 선생님께서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교육 심리학의 피규말리온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자녀는 부모가 믿고 기대하는 수준까지밖에 성취를 못한다는 이론입니다. 부모가 불안하면 아이는 더 불안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해야 될 일은 지금부터 정서적인 지지자,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가 심호흡을 하고 차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크릿의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이제부터는 속으로도 또는 혼잣말로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접고 할 수 있다는, 그리고 긍정적인 기대만 하게 되면 좋은 희망을 부르고 희망을 부르는 좋은 결과가 올 것 같습니다. 네. 자신감을 갖는 것, 또 안정을 취하는 것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박문수 선생님께서도 교사 생활 하시면서 수능에 얽힌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에피소드 많죠. 뭐 좋은 일도 있고 좀 안타까운 일도 좀 있는데요. 제가 그중에 이제 뭐 좀 대박인 좋은 일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 수능 시험을 잘 보는 친구들 중에 뭐 소위 강심장인 그런 친구들이 수능을 좀 잘 보는 편입니다.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도 보면, 평소엔 손가락에는 학급에서도 손가락에 꼽히지 않았던 친구들인데 그냥 이 끝까지 거 뭐 이거 뭐 그냥 다음에 또 보면 되지 이런 식으로 했던 친구들이 사실은 대박이 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적은 중위권이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수능 대박 성적으로 인해서 상위권 대학을 가는 그런 학생들을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담을 조금 덜 가지면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1교시 D-1의 수능 최종 점검 포인트부터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수험생들이 가장 신경을 써야 해야 할 일이라면 어떤 게 있을지 안영 선생님께서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예, 무엇보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학생들 잠 잘 자는 것이 중요하죠. 네. 근데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저는 4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아마 지금쯤 우리 수험생들에게 친척이라든가 친구들이 격려성 전화가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전화는 될 수 있으면 부모님에게 미루고 우리 수험생 본인들은 그런 전화를 받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런 전화를 통해서 머릿속에 잔상이 남을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학생들이 불안하고 초조하는 것은 나만이 아니라 전국의 수험생들이 모두 불안하고 초조하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완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세 번째로는 우리 수험생들이 잠을 못 자는 이유가 한 문제라도 더 맞아야겠다는 그런 강박감,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잠을 못 이뤘을 것 같은데 수능 대박은 모르는 걸 많이 맞는 게 아니라 실수를 하지 않는 거다. 그런 편안한 마음을 갖고 숙면을 취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은 우리 수험생보다도 부모님들이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일 우리 수험생들의 도시락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침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셔가지고 준비하느라 모처럼 잠든 수험생들이 새벽에 잠을 깨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그 도시락 준비는 저녁에 좀 미리 해놓으시고 내일 아침은 수험생 같이 일어난다는 그런 기분으로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들 오늘 저희 방송 지금 보시면서 마무리 점검을 해보시고 자신감을 가지면서 푹 저희 방송 끝나면 숙면을 취하면 좋겠습니다. 긴장하는 수험생들에게 아무래도 부모님들의 말이나 행동이 굉장히 의지가 될 것 같은데요. 학부모 특강 전문가이신 정철희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학부모님들이 수험생에게 해주면 좋을 만한 말이나 행동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해줄 수 있는 건 격려하고 그리고 믿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네.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편안하게 해줘야 됩니다. 지금 해야 될 일, 내일 또 해야 될 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최대 미션입니다. 그리고 노력한 만큼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이다 하는 긍정적인 기대, 또 긍정적인 어떤 자아, 이것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걸 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숙면을 취해야 됩니다. 숙면을 취해야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이 잠은 공부의 연장입니다. 장기 기억 속에 잘 저장이 되어지고 충분히 뇌의 피로야 다음날 집중을 해서 끝까지 배운 것을 다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잠을 잘 자도록 그렇게 권합니다.
네, 숙면을 잘 취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자기 전에 그래도 준비물들을 아침에 하는 것보다는 뭐 자기 전에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안영원 선생님, 내일 수능 시험장에 가기 전에 뭐 챙겨야 될 물품들 또는 가져가지 말아야 될 물품들 좀 최종적으로 점검을 좀 해주시죠. 예. 우리 수험생들 잠자기 전에 꼭 이것만은 좀 준비하고 잠들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그 신분증이죠. 수험표, 그리고 신분증. 아마 이제 우리 재학생들은 학생증이 신분증을 대신할 수 있겠고요. 졸업생들의 경우에는 이런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아니면 면허증 이런 것들이 좀 신분증으로 대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필, 샤프펜은 준비하지 마십시오고요. 연필을 대신 준비하시고, 그리고 수정 테이프, 수정 같은 그 수정 액이라든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수정 테이프를 꼭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이제 시계, 주로 이제 디지털 시계, 아날로그 시계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반입 금지품은 휴대폰, 또 여러 가지 전자제품들, 이런 우리 선생들이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잘 알 겁니다. 그래서 내일만큼은 휴대폰을 꼭 가지지 않고 갔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선생님 특별히 더 준비할 걸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먼저 방석을 좀 준비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앉아서 시험을 봐야 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편안하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방석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두한 조결이란 말이 있습니다. 발은 따뜻하게 하고 머리는 차갑게 해야 우리 학생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두터운 양말, 따뜻한 양말을 좀 준비해서 가지고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발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운동화보다는 슬리퍼를 좀 실내에서는 신을 수 있도록 슬리퍼를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옷도 준비할 때 내일 날씨가 좀 춥다고 하지만 너무 두터운 옷 준비하지 마시고요. 좀 얇은 옷을 여러 개 껴입는 식으로 좀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교실이 의외로 좀 건조한 편입니다. 네. 난로를 따뜻하게 데우기 때문에 건조한 경향이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가습기를 대용할 수 있는 그런 물수건을 좀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의외로 그 점심을 잘 못 먹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밥맛 잃을 걸 대비해서 우리 어머님들이 죽을 좀 준비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긴장 완화하는데 껌을 씹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초콜릿뿐만 아니라 껌도 좀 준비해서 너무 긴장되면 껌을 씹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 뭐 두통약이라든지 휴지 같은 것들 준비하고 푹 주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영훈 선생님께서 준비해야 할 것과 또 반입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어떤 게 또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준비하면 도움이 좀 될지 정철희 선생님께서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아시는 것처럼 내일 뭐 한파가 몰려오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추위에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유난히 좀 추위를 타는 친구라면 뭐 무릎 담요를 준비한다 할지, 또는 그 따뜻한 뭐 차를 보온병에다 준비를 해서 한 모금 차를 마신다 할지, 네네. 또는 뭐 핫팩을 준비해서 그 손이 뭔가 굳어 있으면 필기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그런 것도 준비를 하고, 그리고 뇌가 좀 피로도가 오거나 잠깐 졸음이 오면 초콜릿 한쪽이나 사탕을 하나 정도 먹는 것도 뇌가 불이 확 들어옵니다. 그것도 하나의 그 지혜일 수 있고, 그리고 뭐 과민성 뭐 대장 증후군처럼 극도로 긴장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트러블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비약을 준비한다 할지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뭐 생일이 다가오는 여학생 같은 경우는 또 예정일보다 빨리 와서 굉장히 당혹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지혜일 수 있습니다. 네. 네. 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 참고하셔가지고 학생들 잘 챙겨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아까 안문영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반입금지 물품 소지로 인해 매년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의도적이든 아니면 자기가 모르는 사이든 문제가 발생하는 게 현실인데, 선생님 혹시 시험 잘 퇴실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안문영 선생님? 예, 이런 학생들이, 우리 수험생들이 휴대폰을 시험 도중에만 사용하지 않으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휴대폰은 반입 금지 품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수험장에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제 이걸 가지고 간 학생 중에 이걸 제출을 하지 않고 쉬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점심시간에 이걸 사용하다가 발각이 돼서 부정행위자로 이게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사용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걸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사용하다 들키면 바로 부정행위자로 간주되는 걸 꼭 유념하시고, 1교시 전에 1교시 때 이 감독 선생님이 이런 그 반입금지 품목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럴 때 꼭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휴대전화나 전자기기는 반입 금지니까 아예 가져가지 네. 않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막상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제를 풀게 되면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뭐 모르는 문제가 나와서 신경을 쓰다가 뒤쪽을 아예 시간을 맞추지 못한다든가 아니면 문제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 등 많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시험장에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시험 시간에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팁을 안영훈 선생님께서 좀 알려주실까요? 예. 우리 수험생들이 오늘 제가 말한 10가지 중에서 한두 개라도 잘 기억을 하시면은 한두 개도 더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시험 문제 풀 때 유의할 10가지를 제가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문부터 우리 학생들이 이제 자꾸 읽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문부터 먼저 읽으려 하지 말고 문제를 먼저 읽는 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먼저 읽고 문제가 요구하는 걸 지문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먼저 읽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지문에서 여러 가지 그러나, 궁극적 같은 말이 나오면은 문제의 의도를 다시 생각하면서 읽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수험생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또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요. 배점이 높은 그 문항에서는 시간이 오래 지체가 되더라고요. 시간 생각보다 더 많이 하고, 그래서 너무 필요 이상으로 오래 생각하지 않기, 이걸 좀 당부드리겠고요. 또 네 번째로는 우리 학생들이 알파벳 B를 뭐 6으로 착각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라든지 또 비율과 숫자 이런 것들의 부호나 범위를 혼동해서 뻔히 아는 문제를 틀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걸 좀 주의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학생들이 정답이 확실하다고 해서 다른 답지, 예를 들면 1번이 정답이니까 나머지 2, 3, 4, 5번은 보지 않고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확실히 하기 위해서 나머지 답지도 꼭 확인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6번째로는 우리 학생들이 어떤 답을 찾을 때 어떤 배경 지식이라든지 기억으로만 추론하지 말고 반드시 그 문제에 주어진 지문 또는 보기를 근거해서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쉽다고 생각되는 문제, 그리고 문제지에서 본 듯한 그런 문항일수록 한 번 더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수능 문제는 똑같은 문제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비슷하다고 해서 답도 비슷한 건 절대 아니라는 거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어려워서 우리 학생들이 정확히 고를 수 없다면은 확실히 틀린 것부터 지워가는 식으로 이렇게 좁혀가면은 좀 더 답에 추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답을 찍을 때는 당연히 우리 수험생 잘 아시겠지만은 자기가 그 지금까지 답지의 번호 중에서 가장 적은 답 번호를 찾아서 찍을 것, 이것도 하나의 지혜가 되겠죠. 그리고 항상 하는 말이 있나봐는 문제를 풀 때 반드시 순서대로 푼다는 그런 고정관념 갖지 마시고요. 우리 학생들이 아는 것, 쉬운 것, 잘하는 것, 마음에 드는 문제부터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문제 풀다가 지루하면 거꾸로 풀게 되면은 오히려 참신한 감각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하신 10가지를 잘 기억하면 아마 한두 문제 정도는 쉽게 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걸 또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일 또 추운 아침에 낯선 곳에 들어가면 또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게 학생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긴장한 학생들, 정철 선생님, 불안감 해소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강력한 게 워킹입니다. 걷는 거지요. 종아리 근육이 펌프질하는 근육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두 발을 움직이게 되면 혈류량이 뇌로 모이게 되고 또 산소도 뇌로 집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한 것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려면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시험 사이사이에도 그렇고 점심 때도 그렇고 좀 움직여주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추천할 것은 4초, 16초, 7초 호흡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4초 정도 숨을 들이마시고 16초 정도 숨을 멈춘 다음에 그리고 7초 정도를 내뱉는 것을 한 5번에서 길게는 한 10번 정도만 해도 얼굴이 혈색이 돌면서 긴장이 이완이 되고 아주 기분이 좋아지는 뇌가 알파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사장에서 꼭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권합니다. 네, 4초 들이마시고 16초 동안 멈췄다가
7초 내뱉기. 이런 심호흡도 기억해뒀다가 너무 긴장될 때는 우리 학생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불안감 해소법까지 좀 알아봤는데요. 수능 시험을 이제 치르면서 최종적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답안지 작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킹을 또 잘 실수 없이 해야 될 텐데요. 답안 작성할 때 유의할 사항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안영구 선생님? 예. 답안 작성할 때 우리 수험생들이 유의할 사항 한 7가지를 제가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수험생 중에 이런 수험생이 계셔요. 가표시를 한다고 하면서 흔히들 빨간 사인펜이라든지 파란 사인펜을 가지고서 가표시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능 답안지는 이미지 스캐너로 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흔적이 있어도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연필을 살짝 체크하고 나중에 깨끗하게 지우시고요. 아니면 이런 수정 테이프로 이제 지우는 식으로 해서 하셔야 됩니다. 빨간 사인펜, 파란 사인펜 표시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정답을 정정할 때는 수정액 또는 수정 스티커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수정 테이프를 사용한다는 것도 유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여학생들에게서 이런 경향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정답을 체크할 때 너무 그 직사각형 그 속에 너무 꼼꼼하게 가득 채우려고 시간을 낭비하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점만 살짝 찍어도 되니까요. 너무 시간 낭비하지 않기 바라겠고요. 네. 네 번째로는 혹시 답안지를 요즘 잘 안 바꾸던데요. 혹시 학생들이 답안지를 한 5분 전에 바꿔야겠다 하면은 원래 10분 전에 바꾸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5분이면은 충분히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감독관님한테 정중하게 요청하면 바꿔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 교시별 시험이 끝나기 5분 전에는 문제를 못하고 풀었어도 반드시 답안지에 옮겨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6번째로는 우리 학생들이 답안지 제출할 때 마지막으로 자기가 받은 답안지 홀수형인지 짝수형인지 아니면 A형인지 B형인지 또 탐구 선택 과목 표기는 잘했는지 이런 걸 확인하면서 제출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우리 선생들이 시간이 남으면 수험표 뒷면에 정답을 좀 잘 옮겨 적어서 나중에 정시 지원 전략 세울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이 오늘 방송을 보고 계시면서 참고를 하실 것 같은데요. 숙면을 잘 취하고 나면 내일 아침에 아침 식사를 좀 해야 될 텐데 정철희 선생님, 아침 식사 어떻게 먹으면 도움이 되고 또 부모님들께서는 도시락을 또 어떤 식단으로 좀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최고의 수능 식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먹던 대로 그리고 간단히 먹어라. 이것이 최고의 식단이고 수능 최고 득점 음식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드릴 것은 평소 먹던 대로 먹는 게 몸도 편하고 그리고 마음도 편하고 그래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극이 적고 소화하기 쉬운 메뉴가 좋습니다. 그래서 고칼로리, 고득점을 위해서 아주 영양가 있는 어떤 것을 제공을 하게 되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먹으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과하게 먹지 말고 너무 부족하게 먹지도 말고 간단히 적당히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약간만 과식을 해도 피가 소화하기 위해서 위장으로 가기 때문에 머리가 텅 비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내는 양은 약간 배고픈 듯이 약간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뇌가 집중을 가장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는 양을 조절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2교시 정도 끝나면 머리를 쓰다 보면 허기가 약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팁으로 하나 드리자면 바나나 반쪽이나 한 개 정도를 먹고 나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전환을 해서 뇌 에너지원이 돌아가게 되면 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긴장해서 먹다 보면 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보다는 조금 덜 먹는 게 부담 안 가게 먹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좀 추워졌고요. 내일 수능 날은 16년 만에 가장 추운 수능 날이 될 거라고 하는데 내일 옷차림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좀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철희 선생님? 네, 옷차림도 최고의 옷차림이 있죠. 그것은 자기가 가장 편한 것으로 입는 것이 시험을 볼 때 가장 좋은 옷차림입니다. 네. 가장 익숙하고 편한 옷차림은 모의고사 때도 봤고, 늘 시험 볼 때 봤던 교복을 입도록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네. 굳이 또 정장을 입어야 된다 그러면 세미 정장 스타일이 좀 편합니다. 그렇게 입도록 권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날씨가 추워질 거기 때문에 혈관이 다 어디에 밀집되어 있냐면 큰 혈관이 목에다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도리를 준비를 하고 목도리를 또 두르고 가면 최대 5도까지 상승이 된다고 합니다. 온도가. 네. 그래서 목도리를 하도록 또 권하고 그리고 내일은 예상컨대 수능고사장이 난방을 가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뭐 기온이 높아지거나 밀폐된 공간에 이제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좀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집중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두꺼운 애투 속에 얇은 옷을 겹겹이 입고 아주 좀 더우면 뭐 한 겹 벗고 네. 약간 춥다 그러면 한 겹 입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난히 추위를 타는 친구는 수면 양말, 발의 온도를 보호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아까 무릎 담요, 또 수면 양말을 신고 가는 것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손이 또 아주 이렇게 찬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친구들은 핫팩을 준비해서 손을 좀 따뜻하게 이렇게 녹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네. 어쨌든 수능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두뇌, 눈, 손을 반드시 보호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있는 거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또 추위에 대해서 좀 대비를 목도리라든가 핫팩 같은 것도 가져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능 D-1일 최종 리허설 2교시 지금부터는 수능 시험 당일 내일을 시간대별로 구체적으로 좀 상상을 해보면서 실전 지침 가이드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지 차례대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근 선생님께서 우선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예,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긴장된 나머지 너무 일찍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일찍 나면 너무 피곤하니까요. 7시 50분까지만 시험장에 도착하면 된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알람 시계를 좀 맞춰 놓으시고 네. 너무 일찍 일어나지 않도록 오히려 주의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일어나자마자 나는 시험을 잘 볼 것이다 라고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하면서 긍정적인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침 밥맛이 없더라도 아침 식사를 좀 간단히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런 게 씹는다고 하죠. 아침 식사를 할 때 이 저작 운동이 이 두뇌 운동도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꼭 아침 식사를 챙겨서 먹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본인의 자신감을 좀 업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당일 아침에 일어나면 사실 부모님 기대도 있고 그러니까 부모님 얼굴을 보면 학생들이 조금 울컥할 것 같기도 한데요. 아까 정철 선생님께서도 격려하고 믿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부모님 역할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렇게 믿어주는 표현 어떤 것들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뭐 엄마 입장에서나 부모님 입장에서는 뭐 좀 잘 봐야 된다, 뭐 최선을 다해야 된다, 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겠죠. 근데 생각 없이 툭 던지는 그 한마디가 중압감이 될 수 있고 그 불안을 더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뭐 그동안 고생 뭐 많았다 하고 좀 미소를 보내주든지 토닥토닥 해주든지 뭐 시험을 무사히 좀 치렀으면 바랬다. 뭐 잘 보라는 게 아니라 무사히 치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나 뭐 옷은 따뜻하게 입었니? 뭐 마음의 표현이죠. 네, 그 잔잔하게 뭔가 이렇게 부모의 사랑을 느끼게끔 해주는 게 좋죠. 뭐 그리고 굳이 고사장까지 안 가도 좋습니다. 그냥 집에서 이제 잘 가도록 하고 가면서 뭔가 생각을 좀 혼자 편안하게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뭐 가장 안 좋은 것들은 막 무슨 막 교문을 붙잡고 뭘 막 외치든지 네, 그런 건 정말 안 좋은 부모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도 앞으로에 대한 그런 부담을 주는 말보다는 지금까지 잘해왔다라는 믿음을 줄 수 있는 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마음가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수능 당일 그 시험장에서의 이미지를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참 늦으면 안 되는데 늦는 학생들이 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입실 시간부터 점검을 해주실까요, 안용 선생님? 예, 우리 수험생들이 혹시라도 이제 8시 10분까지 입시를 해야 되는데요. 네. 8시 10분까지 도저히 도착을 못 하겠다 싶으면은 거리의 교통경찰관이라든지 모범택시 기사분들한테 부탁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날은 우리 수험생들 시험장에 데려다 줄 수 있을 겁니다. 네. 일단 8시 10분까지는 최대한 입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왜 8시 10분이냐면은 1교시 8시 10분, 원래 1교시 시작은 8시 40분에 시작하지만은 네. 1교시만큼은 감독관님들이 30분 전인 8시 10분에 교실에 벌써 입시를 해 계십니다. 그래서 8시 10분, 30분 전부터 감독관님들이 이제 여러 가지 수험생 유의사항 그리고
가방 앞뒤로 내놓기, 그리고 교실 정리, 그리고 여러 가지 반입금지 품목들 제출 받기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네. 30분 전부터 감독관님들이 교실 계시거든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반드시 8시 10분까지 입실해야 한다는 걸 유념을 했으면 좋겠고요. 혹 난 도저히 8시 10분까지 도착을 못하겠다. 난 8시 20분쯤 도착할 수 있겠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수험장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래도 40분 전까지는 입실이 가능합니다. 그걸 유념했으면 좋겠어요. 네. 어느 시험에서나 첫 시간이 가장 중요할 수 있을 텐데 영향을 또 미칠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실전의 시간, 1교시 언어 영역 시간부터 수능을 잘 치르기 위한 팁이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안영 선생님.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교시 시험은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약 80분 동안 국어 시험을 치릅니다. 그래서 국어 시험을 잘 보려면은 먼저 우리 학생들이 이런 자세를 갖춰야 할 것 같아요. 이제 1교시가 이제 첫 단추를 꿰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야 마지막 시험까지 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답안지 유형, A형인지 B형인지 그걸 반드시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필적 확인란이 있습니다. 그 필적 확인란을 우리 선생님들이 흔히 볼펜으로 적으려고 하는데 그냥 그 배부된 사인펜으로 이렇게 적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순서대로 풀겠다는 고정관념 갖지 마시고 아는 것부터 쉬운 것부터 풀어서 최대한 내가 아는 건 틀리지 않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풀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특히 이제 시간이 모자란 그 과목 중에 하나가 이 국어 시간인데요. 네. 이 국어 시간에 시간을 전략한다고 수험생들이 흔히들 문제를 대충 읽는다든지 아니면 지문도 대충 읽는다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를 좀 먼저 읽고 난 다음에 지문을 읽게 되면은 시간을 전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전략하면서 이때 특히 국어 같은 경우는 지문이 마지막 부분에 결론이 많이 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 시간이 없다 싶으면은 마지막 부분을 좀 읽으면서 거기서 답을 찾는 것도 하나의 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국어 1교시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첫 번째 쉬는 시간이 찾아왔는데요. 이제 1교시에 따라서 이제 학생들의 쉬는 시간 기분이 차이가 클 것 같은데요. 정철 선생님, 이 쉬는 시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공부를 좀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네, 초긴장감이 감돌 겁니다. 중압감이 대단한데요. 네. 이때 강력한 것은 복식호흡입니다. 복식호흡을 하면 스트레스가 많이 떨어지고 이완이 됩니다. 마음이 정서적으로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속으로 할 수 있다. 네, 나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내가 1교시에 시험이 어렵다 하더라도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전국의 수험생들이 다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게 승자다. 네, 그래서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시간 분배를 잘 하자.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과감하게 뛰어넘자. 이런 것들이 시험 보기 직전에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마음가짐이니까 한번 되뇌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감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네. 초단기 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국어 1교시 오답 노트를 한번 빠른 속도로 훑어보면 의외로 거기서 또 성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심하지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넘어가서요. 2교시 수학 영역 시험 수능 대비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들에게는 정말 길고도 짧게 느껴질 시간일 것 같은데요. 2교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 선생님. 예. 2교시 수학 시간 이제 10시 30분부터 12시 10분까지 무려 100분 동안 시험을 치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길게 느낄 수도 있고 또 짧게 느낄 수도 있을 텐데요. 이 수학은 금년 같은 경우는 제가 전망해 볼 때 금년 입시에서 상당히 큰 어떤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어, 영어로 좀 쉽게 출제될 것 같고요. 수학은 지난 6월, 9월 모의평가를 볼 때 그 난이도가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수학 문제 풀 때 우리 수험생들이 쉬운 문제부터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나중에 틀려도 좋다. 여유 있게 풀자. 그런 마음가짐으로 자기가 쉬운 건 확실하게 맞겠다는 그런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점에서 객관식 1일 처음부터 풀고요. 대부분 수학 문제 같은 경우는 어려운 문제들은 뒤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순서대로 풀어가도 그렇게 큰 착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객관식으로 머리를 잘 가동한 다음에 그다음에 단답형 문제를 푸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단답형 같은 경우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좀 주의할 게 0 같은 숫자는 맨 위쪽에 있다는 거. 그다음에 1에서 9까지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정답이 두 자리인 경우에는 맨 왼쪽 칸은 비워놓는다는 거. 이런 걸 좀 유념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바라겠습니다. 네. 네, 드디어 이제 2교시도 끝나고 이제 오전에 시험이 다 끝이 났는데요. 이제 점심시간이 왔습니다. 아까 안녕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식사를 잘 안 하는 학생도 있다고 하는데 그럼 점심시간에 어떻게 밥을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점심시간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정철희 선생님께서 좀 알려주시죠. 밥맛이 없어도 먹어야 됩니다. 네. 조금이라도 먹어야 됩니다. 밥맛이 없을 걸 대비해서 네, 그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죽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과일 같은 신맛이 나는 밀감 같은 거 이런 건 불안감을 안화시켜주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줍니다. 네. 집중력도 끌어올려주고 네, 그런 것도 이제 섭취를 하고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점심 시간에 오후를 망치는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모여서 뭐 오전에 봤던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뭘 정답을 맞추면 절대 네, 금지 사항입니다. 네. 네, 그거 명심하시고 이때도 약간 워킹을 하거나 움직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 시험 대비를 위해서 영어 오답 노트를 꺼내서 네, 빠른 속도로 네, 오답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부담 갖지 않는 선에서 오후 시험에 대한 조금 점검의 시간을 좀 가져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교시 영어 영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어 시험은 또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안용 선생님. 예, 영어 시험은 우리나라에서 비행기까지 운행을 금지할 정도로 아주 네. 긴장된 분위기에서 영어 시험을 볼 것 같은데요. 영어 시험은 약 1시 10분부터 2시 20분까지 70분 동안 시험을 치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주의할 것은 이 영어 시험만큼은 본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1시 10분에 시작이 되는데 사실은 1시 7분경에 음질 테스트 방송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본령 없이 바로 10시 10분부터 듣기 방송이 시작되는데요. 이때 흔히들 그 듣기 방송하는 걸 우리 학생들이 듣기 한 태도를 보니까 듣기를 쉽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듣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뒤에 있는 독해 문제를 허겁지겁 풀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걸 말리고 싶습니다. 네. 쉬운 문제부터 확실히 맞아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듣기 문제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듣기 문제도 메모를 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화자 A, B를 문제지 여백에 적어놓고서 화자 처음 화자가 대답을 물어보면은 그걸 1 메모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답변을 또 누가 하면은 거기다 또 메모를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메모를 하면서 듣게 되면은 나중에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듣기 17문항에서 우리 학생들이 실수하지 않기 바라겠고요. 특히 또 외국어 영어 시험은 점심 먹고 나서 치르기 때문에 졸음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졸음이 올 때는 이런 손을 주물러 본다든지 아니면 아까 물수건 준비하라고 그랬죠. 그 물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훔친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복식호흡을 해본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집중해서 영어 시험을 잘 보기 바라겠습니다. 네, 집중력을 이제 끌어올려야 할 텐데요. 3교시 끝나고 4교시는 탐구 영역 시간입니다. 탐구 영역 실전 대비 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선생님? 탐구 시험은 예전에는 3과목 또는 4과목 볼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작년부터 탐구는 2과목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시 50분부터 3시 52분까지 약 62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역시 탐구 시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제2외국어를 준비하지 않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마지막 시험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긴장이 이때는 많이 완화가 되죠. 그래서 긴장이 이완된 나머지 졸음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학생들이 좀 끌어올려야 할 시점이 바로 또 4교시인데요. 특히 탐구 과목은 한 과목당 문항수가 20문항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죠. 한 문제 틀리면 그냥 등급이 우리 학생들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문제 한 문제에 집중력을 다해서 풀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또 탐구 과목에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또 그 부정 행위자로 많이 낙인 찍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게 뭐냐면 순서대로 풀어야 할 것을 2교시에 풀어야 할 과목을 1교시에 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부정 행위자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수험표에 적혀 있는 그 순서대로 탐구 과목도 풀어야 한다는 걸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시간대별 실전 대비를 해봤습니다. 조언을 해주신 그 팁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 최선의 성적을 끌어올렸으면 하는 바람 저도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능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법에 대해서 잠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수능 위기 상황 대처법이 왜 필요할지 아무래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영훈 선생님 어떨까요? 그렇죠. 시험을 치다 보면은 우리 학생들이 내적으로 또는 외적으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어떤 위기 상황을 대처하는 그를 슬기롭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한 문제 더 맞고 틀리고 이런 경험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우리 수험생들이 이 팁을 좀 드릴 테니까요. 이거 좀 잘 들으시고 위기 상황을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수능 날 또 하면 생각나는 약이 또 하나 있잖아요. 긴장 많이 하기 때문에 청심환 같은 거, 네. 또는 학생들 커피들을 좀 마실 텐데 이런 것들을 먹어도 되는지 정철희 선생님 어떤가요? 이런 걸 먹어도 되나요? 예, 정지마는 피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심장이 막 빨리 뛰어서 네. 네, 정신 집중이 오히려 흐트러진 케이스도 적지 않게 있고 또 청심환을 먹었는데 너무 긴장이 풀어져서 또 이제 잠에 빠지는 경우도 극단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커피는 이노작용을 촉진을 하니까 아주 이렇게 촌각을 다투는 그 시험 시간에 화장실을 가야 되는 사태가 네.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평소에 먹지 않았던 청심환으로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안영훈 선생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험장에서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 감독관이나 주변 그 수험생들로 인해서 집중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그런 하면 될까요? 경향이 있죠. 예를 들면 옆에 있는 수험생이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시험을 본다든지 그래서 그게 신경 쓰여서 내가 문제에 집중할 수 없다 이런 수험생이 있죠. 그럴 때는 감독관님한테 좀 제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도 좋고요. 네. 또 어떤 감독관님들은 그 수험생 문제 푸는 모습을 가만히 응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신경 쓰여서 또 문제 집중 못하는 수험생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럴 때는 감독관님한테 정중하게 제가 집중할 수가 없으니까 좀 다른 데로 가주십시오. 이렇게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 뭐 감독관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후소스를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도 좀 우리 학생들, 수험생 여러분들이 좀 돌아다니지 않도록 요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긴장하다 보면요. 시험 보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은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참아야 할지 아니면 갔다 오는 게 나을지 어떻게 할까요? 정철희 선생님. 예, 그것도 이미 대비를 해야죠. 어떤 학생들은 그래도 시간이 없으니 촌각을 다투니까 그냥 꾹 참고 시험을 봐야 되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네. 있는데 갔다 오는 게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참느라고 집중력이 다 흐트러져서 더 크게 시험을 망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가는 건 맞는데요. 대신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 조심해야 될 게 갈 때 절차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당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앞에서 쉬는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알아봤는데요. 혹시 쉬는 시간에 멍하니 있는 것이 불안하게 느껴진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쉬는 시간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30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20분으로 생각하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10분 전에 그 감독관님이 미리 와 있기 때문에 20분을 잘 활용해야 할 것 같은데 그 20분을 흔히들 이제 교실에 앉아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방법보다는 아까 정철 선생님도 그 말씀하신 것 같은데 더 집중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그 전 시간에 집중했던 그 몸 위축된 그런 근육도 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쉬는 시간 20분을 한 10분은 밖에 나가서 좀 걷고 또 맨손 체조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또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세수도 좀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10분 동안은 우리 학생들이 여러 가지 요점 노트라든지 요점 정리한 노트라든지 여러 가지 오답 노트를 좀 쭉쭉 읽어보면서 우리 학생들이 다시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모두 구도로 돌아가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수능 전날 D-1 수능 최종 리허설을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느덧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안영훈 선생님 먼저 내일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긴장하고 있을 수험생들을 위해서 힘내라고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수험생 여러분들 수능 대박은 모르는 것을 많이 맞는 게 아니라 사실은 틀리지 않은 것은 최소한 틀리지 않겠다. 그런 편한 마음으로 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능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제 언론에서 여러 가지로 올해 수능 문제 난이도가 어떻다고 말들을 할 겁니다.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네. 왜냐하면 올해 수험생은 올해 수능 문제로 대학에 가는 거지 작년도 수능 문제 난이도와 비교해서 가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수능 문제가 어려운다면은 표준 점수라든지 100분위는 오히려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요. 쉽다고 해서 너무 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수능 공부하느라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겠지만은 또 이제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은 바로 또 대학교 고사가 있습니다. 네. 수시 준비하는 학생들은 그거 준비해야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면 또 기말고사도 시작된 학교도 있죠. 기말고사도 정시 모집에 들어가니까 최선을 다하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정철희 선생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이제 급물살을 지나가는 심정일 겁니다. 급물살을 바라보면 더 불안해지죠. 그래서 이제 급물살을 지나갈 때는 저 건너에 늘 푸른 소나무를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이번에 안 되면 그 다음 기아 가면 되고 또 다음번에도 안 되면 다음에는 되게 돼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포기하는 사람이 실패자고 포기만 안 하면 모두가 다 승자입니다. 이제 큰 세상으로 나가기 위한 첫 시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큰 시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아주 소중한 도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안영근 선생님, 정철희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박문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들 어느덧 11시가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숙면 취하시고 내일 수능에서 모두 좋은 결과 얻기를 저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자신감 갖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요. 2015학년도 수능 경향 분석과 지원 전략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